아는 과학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는 과학쌤입니다. 오늘 선생님 수업 6시간 들어있는데 또 이렇게 수업을 계속 녹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재미나게 한번 해봅시다. 아직 할만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각, 멘틀, 외행, 내액 중에서 우리가 딱 붙어 살고 있는 바로 지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구를 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구를 그렸을 때 지각은 굉장히 얇은 층으로 이 제일 바깥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지각입니다. 왜 지각을 공부하냐면 다른 부분은 이런 멘틀과 외액과 내액은 잘 모를 뿐더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각을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지각에는 그러면 이 지각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맞아요.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 흙도 있잖아요. 흙인데 왜 암석이 있다고 얘기하죠? 맞아요. 흙도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암석이 있으면 아주 적은 부분에 이만큼 흙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합해서 그냥 암석이라 불러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각을 이루는 이 암석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구조를 좀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암석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눠요. 바로 잘못 썼네요. 성암, 그 다음에 저감, 그 다음에 성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화성암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화산 활동으로 이룰성이에요. 만들어진 돌이다라는 뜻이에요. 퇴적암은 뭘까요? 마트나 뭐 게임 포인트 이런 것들이 PC방에 가면 고객님 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얘기하죠. 이렇게 쌓인다는 뜻이에요. 쌓여서 된 돌을 퇴적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변성암은요. 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변이 아니에요. 변이 어떤 변일까요? 바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변한다는 말이고 성은 성질이에요. 그러면 성질이 변한 그런 돌이 바로 변성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석 이렇게 세 종류 여러분들 좀 이해하겠죠? 이걸 먼저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암석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다시 화성암에는 곧 배우겠지만 화산이 이렇게 분출했어요. 화산이 이렇게 분출한다면 이렇게 마그마가 안쪽에 있던 마그마가 바깥으로 나와서 용암이 되어서 나온다는 말이죠. 여기서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있을 때는 마그마예요. 얘가 흘러나오면 뭐가 됩니까? 용암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오면 바깥에 있는 용암으로 흘러나온 이곳은 바깥의 온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빨리 굳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굳어버린 돌을 화산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돌이라 그래서 화산암이라고 얘기하고 이 안에서는 깊은 곳이잖아요.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다는 심성암이에요. 화산암 방금 얘기했죠. 화산 만들어지면서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화산암. 심성암은 심이 바로 깊을 심이에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돌이 심성암이에요. 그래서 화성암은 다시 이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리고 화산암에 속하는 돌, 심성암에 속하는 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알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평소에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단순하게 강의만 하면 24시간 안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하브르타 설명하면서 이런 피라미드 설명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24시간이 지났을 때
이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만 하면 딱 5%만 기억해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무려 90%를 이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각적인 부분도 아주 높은 비율로 기억력이 월등하게 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하는 내용을 당연히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하브루타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유대인이 쓰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1학년 여러분들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하브루타 열심히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필기도 이제 조만간 할 건데, 비주얼 싱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글만 많이 빽빽하게 쓰는 필기가 아니라 그림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공부는 왜 한다 그랬죠? 시험 공부를 어떤 친구는 2시간만 하고 100점을 받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10시간 하고 80점밖에, 70점밖에, 60점밖에 못 받아요. 그거는 바로 공부를 배웠을 때 바로 즉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오래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하브루타를 하고 이렇게 이미지로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조금씩 하려고 노력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아주 잘해서 아주 칭찬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변명이에요. 네, tok 거. 네,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첫 시간으로 바로 이런 걸 다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첫 시간으로 바로 뭘 공부할 거냐면은 첫 번째 돌, 무슨 돌입니까? 바로 화성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화성암은 어떤 돌이에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맞아요. 바깥으로 이렇게 하죠. 그림을 그리니까 다 설명이 돼요. 바깥으로 마그마가 흘러나와서 굳어버리거나 또는 깊은 곳에서 굳어버린 돌을 우리는 화성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와, 어메이징. 이 그림으로 화성암 설명을 해버렸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설명하세요. 흘러나와서 식거나, 그래서 빨리 식거나 아니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이런 돌들을 화성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그마가 식으면서, 마그마가 식을 때 천천히 이렇게 식으면서 결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식느냐, 얼마나 천천히 식느냐에 따라서 결정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자,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친구들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바깥으로 흘러나왔을 때 빨리 식을 것 같아요? 땅속 깊은 곳에 있을 때 빨리 식을 것 같아요? 땅속은 이불을 덮고 있잖아. 따뜻하게. 맞죠? 온도 변화가 적어요. 근데 바깥으로 흘러나온 이 친구들은 용암이라 부르죠. 이 용암들은 빨리 식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나온 용암은 빨리 식어요. 자, 빨리 식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가만히 마그마가 굳을 때 가만히 놔둬야지 입자가 생기고 입자가 커지고 입자가 커지고 입자가 커져요. 그런데 빨리 굳어버렸죠. 빨리 굳어버리면 입자가 커질 사이도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바깥에서 빨리 식어버리면 입자가 작은 암석이 됩니다. 이런 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용암이 화산이 만들어졌을 때 바깥에서 생기는 돌. 바로 화산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왜 입자가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빨리 식어버리니까, 굳어버리니까, 입자가 좀 사운드 멋있죠? 이렇게 입자가 점점 커져가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입자가 더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경우예요. 맞죠? 그리고 이 안쪽에서 만들어진 돌. 안쪽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돌을
보세요. 땅속 깊은 곳에 온도 높은 곳에서 굳으니까 천천히 식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입자가 쑥쑥 자랄 수 있어요. 맞죠? 입자가 큰 암석이 됩니다. 이러한 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돌, 심성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성암에는 바로 아니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은 약간 색깔에 집착을 약간 하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화성암과 화산암과 심성암을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화성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로 화산암에는 바깥에서 빨리 굳어버린 돌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제주도 뭐 있죠? 현무암 있고요. 현무암 있고 어떤 돌일까요? 유문암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우리가 예능에서 많이 나오는 전현무는 유문암이다. 유문암이다.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현무암과 유문암이 바로 화산암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성암은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돌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자주 보는 돌이 바로 화강암과 반려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무암 제주도 가서 입자를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입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구멍 보면 안 돼요. 아주 작은 입자로 되어 있고 화강암은 굉장히 알갱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화성암이에요. 여기서 우리 화성암을 보면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현무암은 굉장히 어두워요. 하지만 유문암은 생각보다 밝은 암석이에요. 그리고 화강암은 잘 알다시피 밝은 암석인데 반려암은 또 어두운 암석이에요. 이거는 뭐가 결정할까요? 바로 암석을 구성하는 건 바로 광물이에요. 광물을 구성하는 건 원소인데요. 이 원소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원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져요. 특히 Fe 뭐죠? 철. Mg 뭐죠? M이에요. M. Mg는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이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면 어두운 암석이 됩니다. 밝은 암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철과 마그네슘이 적게 들어가면 밝은 암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화성암이에요. 알겠죠? 페이지가 이상한 데로 넘어가서 제가 선생님이 당황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황하면 안 되죠. 자, 페이지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페이지가 왜 옆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급하게 수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황스러운데요. 네. 어떡하죠, 이걸. 네. 참, 안타까워요. 녹화 잘했는데. 자, 페이지가 이렇게 됐네요. 자,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암석은 바로 퇴적암이에요. 퇴적암 공부합시다. 바로 퇴적암이에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퇴적이라는 말은 쌓여서 생기는 돌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 데서나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바다나 호수에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쌓여서 다져지고 단단해져서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돌이 바로 퇴적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퇴적암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바로 퇴적물이 쌓이는 겁니다. 퇴적물이 쌓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점점 무거워지겠죠. 그러면서 다져져요. 점점 무거워지면서 다져져요. 위에서 누르는 힘이 점점 생기겠죠. 그리고 이 다져진 곳에 여러 가지 광물 성분이 그 틈 사이를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이는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쌓이고 다져지고 붙여져서 결국은 퇴적암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퇴적암은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야 되는 거는 바로 암석의 퇴적암의 종류라고 얘기해요. 퇴적암의 종류입니다. 퇴적암 종류는 첫 번째로 자갈이 굳어서 된 돌이 있어요. 바로 여감이에요. 여감은 자갈입니다. 그리고 사암은 사가 무슨 사자일까요? 맞아요. 모래예요. 모래가 주 재료인 돌 사암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한자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영어로 얘기해요. 셰일이라는 돌은 진흙으로 이루어진 돌이고요. 그 다음에 석회암이 있어요. 석회암은 석회 성분이 쌓여서 된 돌이에요. 교과서엔 여기 한 4가지 정도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하면 좀 재미난 돌이 있어요. 우리 화장실 갔을 때 회암은 화산이 이렇게 나올 때 먼지도 나오고 재도 나오고 막 화산탄도 나오잖아요. 이런 화산 분출물이 쌓여서 된 돌이 음회암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면 암염 있죠. 이거는 바로 소금이 쌓여서 된 돌이에요. 퇴적돼서. 그래서 이렇게 암염이 발견됐다는 말은 옛날에는 여기가 어디다? 맞아요. 바다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바로 퇴적암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퇴적암만 가지고 있는 2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까 얘기했어요. 줄무늬가 있었죠. 그 줄무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평행한 줄무늬를 바로 층리라고 얘기해요. 층리. 기억 반드시 해야 돼요. 층리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바로 뭐가 발견된다? 맞아요. 화석이 발견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퇴적암의 특징 2가지. 평행한 줄무늬 층리가 발견되고 화석이 발견된다는 이런 돌이 바로 퇴적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선생님이 페이지 넘어가는 설정을 이렇게 쭉쭉 연결되는 걸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 선생님 필수죠. 네. 세 번째는 변성암 할게요. 이게 마지막 공부예요. 집중합시다. 변성암은 성질이 변해서 된 돌이에요. 자, 지하 깊은 곳에서 있으면 열과 압력이 굉장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변성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퇴적암이나 화성암이 바로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죠? 변해버리는 거예요. 변해버리는 그 돌을 우리는 변성암, 변한다 성질이 변성암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변성암은 열과 압력을 많이 받아야 돼요. 맞죠?
그리고 퇴적암이나 기존에 있는 화성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적암이 먼저 만들어지고 화성암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 시간 동안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돌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볼 때 아주 오래된 돌은 모두 다 변성암임을 알 수가 있어요. 물 한 잔 먹고요. 꼴깍 마셨습니다. 자, 이 변성암의 특징도 알아야 돼요. 바로 변성암의 특징은 여러분들 달고나 만들어 봤죠? 설탕 입자가 이렇게 있어요. 설탕 입자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불을 피우면 얘들이 녹죠. 녹으면 어떻게 돼요? 전 액체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됩니다. 맞죠?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바로 변성암은 열과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광물이 변하고 광물의 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알갱이로 있던 애들이 열과 압력을 받으니까 큰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살짝 녹아버리는 떡진다는 거죠. 맞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다음 두 번째, 이 변성암도 줄무늬가 있어요. 하지만 이 변성암의 줄무늬는 만들어지는 방법이 달라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무늬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압력을 받아요. 열과 압력을, 열로 녹진녹진하게 만들어주고 압력으로 꽉 누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무늬들은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퍼지겠죠. 또다시 한번 열과 압력을 받아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퇴적암의 무늬랑 사실은 가로무늬라서 비슷하지만 생긴 방법, 만들어진 배경은 전혀 다르죠. 이렇게 만들어진 바로 무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승리 아니에요. 엽리라고 얘기해요. 엽리. 엽리가 있는 게 바로 변성암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변성암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 모래가 만들어진 사암은 바로 규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석회가 주요 성분인 석회암은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리암이 낙서가 돼버렸네요. 대리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셰일 같은 경우에는 편암으로 한번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변성이 일어나면 편마암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모두 다 퇴적암이죠. 그리고 화강암도 변성암이 있어요. 이 화강암도 셰일과 똑같이 편마암이라는 이름으로 변성암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암석의 종류 한번 총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자, 암석은 3개로 나눴어요. 뭐죠? 4개 할 줄 알아야지, 이제. 화성암, 맞죠? 그 다음에 퇴적암, 맞죠? 그 다음에 변성암이 있었고요. 이 화성암은 다시 2개로 나눴어요. 뭐하고? 화산암이랑 그 다음에 신성암이랑 이렇게 나눴어요. 이 화산암에 뭐가 있었어요? 현무가 유문암 2개가 있었고, 신성암에는 화강암과 반려암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쌓여서 된 돌 퇴적암. 바로 퇴적암에는 어떤 돌이 있었나요? 모래가 된 삼, 셰일, 자갈, 여감, 석회암, 응회암, 암염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성암에는 종류가 많아요. 사암이 변해서 된 규암, 그 다음에 석회암이 변해서 된 대리암, 그 다음에 셰일이 변해서 된 편암과 편마암이 있었고, 황암 또한 편마암이 된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는데 좀 암석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됐나요? 자, 여기까지 아는 과학쌤이었습니다. 아는 과학쌤